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의 미국의 미라클팀 사장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는 사업자의 애티튜드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2달 전에 이런 강의를 또 여러분들께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듣지 못하신 또 신규 사업자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트워커들의 기본 자세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리뉴메디라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이 전달할 때는 마음속으로 너나 하세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 리뉴메디 사업을 전달해야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사업자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일단 외적 이미지 너무 중요하니까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적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생각의 이미지,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또 우리 스폰서님께서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미지를 컨설팅을 하는 이미지 메이킹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지금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울리는 컬러, 여러 가지들을 또 컨설팅을, 이 사진은요, 여러분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한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한에 여기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스 코리아도 얼굴은 모르지만 내면의 이미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면의 이미지,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CEO나 학생들, 그리고 이미지가 필요한 곳에 제가 강의를 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저를 알리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출연하면서,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정말 행복한 2016년에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저로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이번에 이 신중년 엔잡러가 경쟁력이다라는 책이 이제 다음 주에 출간이 되는데, 여러분 엔잡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엔잡러는 신조어예요.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엔잡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엔잡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직업을 소개를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했어요. 지인은 말리고 경제 전문가는 하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네트워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리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또 공대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건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비즈니스구나. 결국은 꿈 사업이구나.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사에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파트너들을 위해서 만드는 채널이 박서연의 해피드림 TV라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리뉴메디를 하면서 서연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의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달을 누구에게 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보고 받아들이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수단인 거죠. 하지만 저 또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뷰티 경영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또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이미지 컨설팅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잘못하면 이거 완전 큰일 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전달해 주신 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물론 전달해 줬을 때 제가 처음부터 오케이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올바르게 성공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1년의 검토를 통해서 제가 A사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을 이해를 했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이 일을 정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한다면 파트너들에게 쓰임을 받고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의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정보를 주신 아주 정말 귀하신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 끝에 네트워크를 그만둬야 될까 하는 그 찰나에 리뉴메디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였지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왜냐하면 수익 구조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리뉴메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우리 스폰서님들이세요. 네, 이순아 스폰서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고 이번에 미국 가서 정말 큰 파트너들에게 큰 성장을 하게끔 도움을 주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스폰서님께서는 직장의 마음으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전달을 하라라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파트너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남영훈 스폰서님께서는 70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어주시고 또 파트너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멋진 이렇게 스폰서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일수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룹을 만들어주신 또 멋진 또 스폰서님들이 계시잖아요. 주성진 스폰서님, 차진희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성진 스폰서님과 사진을 찍은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리뉴메디의 사업 전달을 받고 스폰서님과 한 컷을 했었어요. 정말 이 전달을 받았을 때 저 2, 3일 동안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뷰티 쪽으로 전공을 했었고 공부를 해왔던 터라 리뉴메디 사업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여기서 녹여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멋진 비즈니스를 지금 저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주제가 사업자의 애티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리뉴메디 사업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성공을 베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남의 성공을 베낄 수는 없다. 나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의 부족함도 볼 수가 있고 나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의 멋진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브랜드 시대입니다. 기업에서도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돈도 시간도 그리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를 멋있게 브랜드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 브랜드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이미지부터 만들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다. 쉽지 않은 일도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다. 나의 능력과 상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홍보를 당당하게 해나간다면 말이다. 결국은 쉽지 않지만 내 능력과 상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홍보를 당당하게 하면 세상살이 쉽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비즈니스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리뉴베디 전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오일 디톡을 전달하는데 내 몸이 어떤가 한번 보셔야 돼요. 조금 다이어트가 되지 않은 좀 이렇게 살이 있는 통통한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오일 디톡을 하면 아무래도 너는 해봤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너부터 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고객은 가질 수가 있고요. 탈모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죠. 탈모의 제품, 우리의 제품을 소개를 할 때 마찬가지로 너는 해봤어? 너 머리도 아직은 탈모인 상태인데? 라고 또 고객이 마음속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셀프 케어의 선두주자로서 리뉴메디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리뉴메디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 네, 나름의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여드름에 대한 또 케어를 하셔서 조금 좋아져야 되겠고 늘 다니면서 피부는 광이 나야 되겠고 그래서 피부에 대한 관리, 몸에 대한 관리, 탈모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당당하게 나의 제품, 리뉴메디 제품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외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Attitude is everythin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단톡방에 엄청난 글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습관이 삶이다. 여러분, 이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졌다면 충분히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줌 미팅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도 태도라고 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함께 했을 때 내 파트너들도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파트너에게 줌 미팅에 들어가서 참석해서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태도부터가 스폰서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멋지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길 원하고 저 또한 그리고 사장님들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미국 카네기 연구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성공이 85%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자, 호감 가는 이미지 중에서도 매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너가 성공을 부른다. 그래서 매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하라고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라. 좋은 이미지는 성공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보다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자,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와 보이지 않는 이너 뷰티, 내면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로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합니다. 자,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눈으로 보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여러분들 사람을 딱 만나면 스캔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복장, 그분을 만났을 때 태도, 그리고 표정. 이 세 가지가 외적 이미지예요.
여러분 출근할 때 우리는 출근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출근입니다. 고객들 만날 때 또는 파트너들 후원 갈 때 예전과 다르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자, 리뉴메디 사업,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 남성들보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여성들 그중에서도 주부들이 많아요. 자, 주부들은 그동안에 너무나 편안한 옷 차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막상 나가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라고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옷을 구입을 하러 가실 때 예, 조금 좀 도움을 좀 받으셔요. 내가 새롭게 일을 하는데 어떤 옷이 잘 어울릴지 좀 추천을 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옷을 고집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으셔야 합니다. 옷차림. 아, 먹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되 입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입어라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의이기 때문에 옷차림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도. 태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 고객을 만났을 때 그리고 처음 우리가 파트너들과 후원을 갔을 때 인사하고 먼저 건네는 것이 명함입니다. 명함은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건넬 때도 굉장히 매너를 갖춰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명함을 건넬 때 그 매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명함은 받았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보여야 돼요. 네. 이렇게 사각의 명함이면 제가 명함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명함이라고 했을 때 예, 명함은 올바르게 사각으로 이렇게 된 명함은 그냥 바로 이렇게 건네는 것이 올바른데 이거를 손을 옆으로 두고 이렇게 건네 이런 식으로 건네는 건 올바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반듯하게 볼 수 있도록 건네는 것이 명함의 매너고 명함을 받았을 땐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공통 분모를 한번 찾는 거죠. 이름이 제 조카랑 똑같네요. 아니면 사무실 주소를 보고 사무실이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역삼동이면 저희 본사 근처네요. 라는 이런 그런 약간의 명함을 읽어보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다시 한번 되물어 주는 것이 그 또한 매너이다. 그리고 명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명함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받았다면 명함은 명함 지갑에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우측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서 그분이 과장인지 차장인지 처음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름도 좀 기억을 하면서 이름도 한번 불러주면서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함은 테이블에 올리면서 한번 쳐다보면서 예, 뭐 박서연 과장님, 박서연 뭐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름도 불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함의 매너 너무 중요하고 또 명함을 테이블에 올려놨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함을 가지고 내 명함 지갑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가시게 되면 너무나 큰 신뢰라는 거. 그 또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명함을 가지고 손장난을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명함을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만의 뭐 기억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고 글을 적는데 그 글을 적는 것은 그분이 없을 때 나만이 혼자 있을 때 거기다가 이분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언제 만났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예, 이런 것을 기록을 하는 건 좋지만 그분이 없을 때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정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표정은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신가요? 자, 입꼬리 한번 올려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입꼬리 올리면 이 뇌가 너무나 바보스러워가지고 주인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표정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따 예, 표정에 관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적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 자, 내면의 이미지는 전문가들이 코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인간성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도 여러분이 나름의 이 비즈니스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는 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학식의 정도는 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전문가들은요, 이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당신의 외모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그만큼 외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뭐를 본다고요? 내면을 보려고 하지만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뭘 봐요? 외모만 본다. 저 사람이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저 사람이 왜 저런 태도를 하지?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왜 저러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맞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외적인 부분,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할 때 좀 사용하는 자료고 개인적인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분은 직업이 뭘까요? 영업사원이에요. 자동차 영업사원. 제가 이 자동차 영업사원에 예전에 이분들의 컨설팅을 하고 모바일 명함을 만들어드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하고 막 돌아온 모습이에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이 저런 스타일로 영업을 하고 왔나? 어제 술을 마셨나? 집에 있다가 그냥 오친 모습인가?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분의 스타일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분의 스타일이 이렇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리뉴메이트 사업을 전달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설득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외적인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은 TV 출연을 했던 사진이에요. 특별기에. 자, 이 친구는요, 여러분 보실 때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뭔가 일을 시키면 잘 못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취업에 필요한 모든, 면접은 1차 면접은 무조건 패스인데, 2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전문가,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이분을 컨설팅을 한 거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외적 이미지가 전문가분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정장을 입으실 때 회색 정장은 절대 비추입니다. 회색은요, 정말 스타일이 좋으셔야 되고요. 자기만의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잘못 입으면 굉장히 지루해 보이는 컬러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컬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곤색이라고 하죠. 감청색이 가장 남성들에게 무난한 컬러가 감청색입니다. 그리고 넥타이 여러분 하실 때 남성분들 좀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옐로우는요 친근감을 주는 컬러, 블루는 신뢰감을 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의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나는 열정적이야. 그러면 레드. 네. 여성들을 자주 만난다. 여자들은 핑크, 주황색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주로 많이 만나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핑크색과 주황색을 한번 하고 나가시면 그 또한 조금 좋은 밝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가장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뭐가 크게 바뀌었냐면 표정이에요. 여러분 표정. 그렇죠? 너무 밝지 않나요? 자, 표정에 대한 재밌는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경찰청에 강의를 할 때의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누가 범인인 것 같아요? 네, 모자를 쓴 이분이 범인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보라색 입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네, 너무나 형사한테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경찰청 온라인 소통기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언론에 공개된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용의자입니다. 자꾸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분은 형사입니다. 졸지에 잠복 근무를 하면서 이 나쁜 사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때문에 잠깐 범인으로 오해받은 사례. 왜요? 표정 때문에. 그렇다고 뭐 형사들이 방긋방긋 웃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표정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 표정보다 오른쪽 표정이
누가 봐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형수술보다 중요한 것은 표정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표정, 너무나 중요한 표정이기 때문에 자, 파트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우울한 일 또는 고객 때문에 열받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다? 입꼬리를 올린다. 자, 지금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입꼬리를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올려보세요. 네, 입꼬리는 귀에 걸릴 정도로 올리셔야 합니다. 늘 표정 관리에 신경을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외적 자세, 여러분들 복장, 네, 그리고 말투. 자, 말투 너무 중요해요. 존칭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린 스폰서를 만나더라도 예, 스폰서의 대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늘 나이 많은 사람이 스폰서일 수는 없어요. 스폰서보다 스폰서님 하고 같이 함께 존칭을 써주는 것이 훨씬 누가 봐도 예, 아,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를 깍듯하게 존칭을 해주는구나. 누가 살아? 내가 살아요. 예, 그래서 존칭은 꼭 필요하고 비즈니스적 언어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언니, 오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 전화상으로 할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을 어떻게? 솔톤 올리셔야 돼요. 솔톤. 여러분 솔톤 아시죠? 안녕하세요 하는 거. 너무 좀 간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말 끝에 꼬리를 올리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안녕하세요 하는 게 훨씬 기분 좋죠. 그래서 이 또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목소리 톤을 한번 올려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말씀드렸습니다. 밝은 미소 그리고 리액션 중요합니다. 경청, 고개 끄덕끄덕, 그죠? 마주 볼 때는 끄덕끄덕, 전화 통화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듣고 있다라는 액션을 하셔야 돼요. 아, 네, 뭐 이런 거 있죠. 네, 반드시 네, 리액션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 도구 지참 필요하죠.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메모하는 노트 하나 없이 네, 참여한다라는 것은 조금 네, 사업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 전달을 할 때 객관적인 사업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여쭤본 게 있어서 저 또한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본사에다가 글을 올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유로프롤린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100g에 6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는데 예, 그 이야기조차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달라라고 본사에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팩트 있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업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객관적인 사업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KF140 여러분 아시죠? 굿닥터 병원에 뭐 수액으로 들어간다. 이 또한 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확실하게 아직까지 뭐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사업 자료에 근거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외적 자세의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내적 자세,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내면의 자세,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마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자세로 바꾸려고 참 많은 애를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다운될 때는 저는 에너지를 업을 시켜주는 멘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방송에 저를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자세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부정은 사업에 아주 무서운 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팀도 마찬가지로 8월에 다 다이아몬드라는 그 목표를 지금 몇 분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될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될까? 라는 그 물음표를 딱 찍는 순간에 이 뇌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절대 시작도 하기 전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 물음표 찍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스폰서로서 내가 완벽하게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보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적 자세, 긍정의 자세,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들 한번 다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바라보는 것은 첫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는 몇 점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몇 점을 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자신의 이미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태도,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어요. 한번 버려야 될 거 볼까요? 자존심, 이기심, 욕심입니다. 우리가 출근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자존심은 내가 아주 그 좋은 곳에다 모셔놓고 나와야 된대요.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어떨 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다단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는 다단계라는 이미지가 아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내가 리뉴메디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왜 실패한 사람들, 왜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미래에 정말 큰 꿈을 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를 포기하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자존심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또 이 비즈니스 할 때는 팀워크입니다. 이기심 내려놓으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삼심을 버리셔야 되고요. 자, 또 취해야 될 것이 있죠. 끈기, 용기, 오기. 용기 있게 전달하셔야 되고 끈기 있게 도전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오기 있게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산무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산무리. 자, 산무리는 우리가 목표를 도전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무리는 하셔야 돼요. 정신무리.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죠. 스트레스는 때로는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간간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나를 직급을 올렸을 때 그 성취감은 여러분 스스로 표현 못할 겁니다. 굉장히 해냈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무리는 하셔야 돼요. 육신무리 당연히 몸은 피곤하겠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운전하고 또는 사람 만나서 후원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을 만나서 3시간 동안에 열변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육신무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간무리. 이 시간도 또한 필요하겠죠. 시간이 있어야지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무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세 가지 이 무리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사업자로서의 멋진 자세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돈 벌고 싶으시죠, 여러분? 저 또한 돈 벌고 싶습니다. 자, 돈을 벌고 싶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내가 리뉴메디로 성공하고 싶고, 자, 성공의 기준은 꼭 임페리얼이 아니죠. 누군가는 플래티늄, 누군가는 뭐 골드,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는 거죠. 피, 땀, 눈물. 성공자들은요,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 투자가 얼마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지, 충분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why 리뉴메디. 꿈과 목표가 선명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꿈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왜? 꿈이 작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마디 탁 하면 이건 나한테 안 맞는가 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뉴메디를 시작하신다면 이 세 가지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대가 치르려고 하고 있는지, 시간 투자할 수 있는지, 꿈과 목표가 선명한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스폰서로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요게 필요합니다. 3가지. 관념, 심폐, 능력. 여러분, 관념은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쪽에 2사람만 딱 내려놓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함께 뛰어줘야 된다는 그 마음. 너를 성장시킴으로써 내가 성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성장을 시켜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능력, 스폰서로서 후원할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이 3가지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학습을 좋아하셔야 돼요. 스폰서로서. 그리고 변화하셔야 돼요. 성격 안 좋으면 고치셔야 된답니다. 성격 안 좋으면 내 주위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한번 또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중할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2가지라고 해요.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늘 이야기합니다. 자, 이 리뉴매지 사업을 완잡을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다 투잡이에요. 자, 투잡하시는 분들은 이 리뉴매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유보와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다이아몬드 목표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시간 정말 분배 잘 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할애 하시겠죠? 주말을 할애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놀 거 다 놀고 내가 좋아하는 술 다 먹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골프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다 하면서 다이아몬드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미룰 건 잠깐 미루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보와 포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거 다 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은 간절함으로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성공심과 욕망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이 2가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단순함을 반복하고 중복하는 일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강의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반복적으로 강의 듣는 것이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강의를 듣게 되면 성인들은 72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버리면 잊혀진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들었다면 72시간 안에 반드시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지만 그게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반복하고 중복해야 된다. 경험 누적의 사업입니다. 계속 부딪히고 깨지고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통해서 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매번 스폰서님만 찾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홈미팅이나 어떤 줌의 주간을 내가 하지 않고 스폰서님이 계속 주관을 하신다면 그 비즈니스는 스폰서님의 비즈니스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주관이 돼야 돼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주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스킬이 늘어나는 거지 자꾸 스폰서님 불러가지고 스폰서님 후원해 주세요. 스폰서님 줌 미팅 해주세요. 이러면 스폰서님의 스킬이 늘어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저 열심히만 하는 사업이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고 스폰서와 함께 상담하면서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듣고 먼저 믿고 나중에 이해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정말 얘기한다고 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달한다고 다 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사업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만 하는 비즈니스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자만 이 비즈니스를 한답니다. 그만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단순한 사람이 성공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왜? 스폰서는 나쁜 거 시키지 않아요. 왜? 파트너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스폰서가 올바른 복제를 하고 파트너한테 알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듣고 믿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비즈니스고 성공자의 경험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리뉴메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 네트 사업을 하다가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안다병 내려놓으시고 리뉴메디면 리뉴메디의 규칙, 이 시스템에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다병 다 내려놓으셔야지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경험을 따르자. 이제 열심히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오기 필요해요. 오기. 자, 오기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크게 보래요.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른 기운을 가지고 주는 마음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번째, 의리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쟁취하라. 사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리.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스폰서가 파트너를 챙기고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런 의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가지 오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 버릇을 바꾸래요. 첫 번째, 마음 버릇입니다.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 말버릇입니다.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하셔야 돼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만하고 맨날 스폰서 흉보고 이러면 내 파트너가 똑같이 복대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몸버릇입니다. 활짝 웃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도 당당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몸버릇 3가지, 이 버릇, 좋은 버릇으로 여러분 만드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친근하게 친근상을 만드셔야 돼요. 결국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근상, 두 번째 지적상. 자, 뇌가 섹시한 사람이 좋죠. 그래서 그만큼 책을 많이 보고 업무 능력, 우리가 후원하는 능력,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신뢰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3가지 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세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성공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이거는 비굴하게 목소리 낮춰가면서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많은 파트너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일을 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면서 전달을 하시나요? 네, 많은 사람을 도와주느냐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트워커들은 앞으로 엄청난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분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 잘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태도를 멋지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던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 있답니다. 기다려야 될 일은 사람과의 연분과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의 내적인 성장,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다리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자식에 대한 교육은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도 너무 나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사업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서 멋진 성장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